계속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 군정기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군정기 및 교수 용어기, 말이 좀 어렵죠? 이때는 국사교본과 우리나라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사교본에는 상고, 태고부터 삼국시대 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생활 과목에서 역사 잊기 이전 파트와 고조선 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그의 분포, 원시사회의 모양 등이 나름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을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구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환웅천왕께서 하늘로부터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고 이 세상을 보살피시며 단군을 낳으시고 단군께서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열어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신정을 행하셨다 하였다. 이로부터 신정시절이 약 1000여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니 이를 가르쳐 전조선이라 하는 것이다. 후조선, 전조선의 신정이 오랫동안 행하는 사이에 산업도 차차 열리고 백성의 지혜도 점점 깨쳐지게 되자 새로운 국가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가르쳐 후조선이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여와 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조선을 가운데 두고 남쪽과 북쪽에는 부여와 진국 등이 아울러 서 있었다. 그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만 조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한나라의 사군에 대한 위치가 한반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의 여러 나라들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예, 옥저, 그리고 삼한, 보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나라의 사회상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회, 그 다음에 신앙과 종교적 습속까지 있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농사와 양잠과 길쌈이 발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곶이라는 그 화살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게를 쓰고 있었다. 오래됐습니다. 온돌은 뒷날 고구려로부터 시작되었다. 의복의 빛깔은 대개 백색이었으니 이것은 청결함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에서 나온 것이며 가물을 특히 즐겼으니 이는 낙천적임의 평화를 좋아하는 성격에서 나온 것이며 다소 문학적 표현입니다. 지난해 비파와 같은 악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사학습의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및 문화의 전통과 발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민족성의 본질을 체득하여 건전한 국민 정신과 국민적 도덕 및 정조를 배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자라온 무대의 범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는데요. 옛날에는 만주와 연해주 지방도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즉 상고로부터 신라와 발해 시대까지는 우리 민족의 활동 범위가 북쪽은 흑룡강, 서쪽은 요하를 지나 금주성, 조양까지 이른 적도 있으나 발해가 망한 후 만주와 연해주 지방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반도 북쪽의 한 모퉁이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옛날에 우리가 활동 무대들이 이렇게 넓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아시아 북방계통에 속하는 퉁구스족의 한 부분으로서 역사가 있기 전에 서북으로부터 만주와 조선반도에 들어와 이 강산을 개척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동과 분포는 어떠하였는가? 역사상 만주와 반도 북부에 분포하여 있는 사람을 부여족이라 하고 반도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족이라 한다. 우리 민족이 부여족과 한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서쪽으로부터 한민족과 선미족의 침입이 심한 까닭에 우리 민족은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뭉치지 않으면, 다소 좀 표현이 웃음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려 이후 우리는 만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오직 조선 반도 안에서 발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조선,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대한, 코리아. 조선은 우리나라의 명칭 가운데 가장 오랜 것으로서 고조선 곧 단군조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뜻은 우리나라가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동쪽 밝은 곳에 있는 까닭에 밝은 나라란 뜻으로 이름을 지은 듯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역, 청구, 대동, 해동, 동국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대동, 해동, 동국, 소중화, 소화는 모두 중국을 중심으로 한 4대 사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좋지 못한 명칭이다 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역사 잊기 이전의 살림살이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건국은 역사적 민족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졌는가? 고조선은 단군왕검께서 건설한 나라로서 옛 기록에 의하면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건국하였다 한다. 이와 같이 고조선은 우리 민족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인 까닭에 우리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추앙하고 단군께서 개국한 해를 기원 원년으로 정하고 개국한 날을 개천절이라 하였다.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이 단결하여 왔다. 여기 건국하였다 한다. 이 단어가 바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국하였다로 바뀌었죠. 고대의 우리 민족은 평양의 고조선을 중심으로 황해도 지방의 진번, 한강 이남의 진국, 강원도 지방의 임둔, 압록강 유역 만주 지방의 예맥, 북만 지방의 부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강원도 지방의 예, 함경도 지방의 옥저가 일어나 우리 민족은 부여, 고구려, 옥저, 예, 진국으로 분립하였다. 한족과의 지리적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한족은 전국시대의 전란을 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요동지방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북경에 있던 연나라 세력이 요하 부근까지 이르러 고조선과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위만과 한 무제의 침입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은 아직 원시적 부족국가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랬답니다. 한사군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한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한 후 평안도 지방의 낙랑군, 황해도와 한강 이북 경기도 지방의 진번군, 강원도 지방의 임둔군, 함경도와 압록강 상류 지방의 현도군을 설치하고, 그래서 한반도 내에 한사군이 다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자 동네 전설은 어떻게 하여서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조선은 우리 민족이 건설한 나라가 아니요 은나라 사람 기자가 건설한 나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와 삼국지에는 이와 모순되는 기사가 많이 있다. 또 이때에 우리 민족은 아직 원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한족도 겨우 황하연안을 개척하고 있었으므로 기자가 광막하고 미개한 만주벌판을 거쳐 조선반도까지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러면 기자의 동네 전설은 어째서 생긴 것인가? 낭랑의 한인들은 평양 일대의 점령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기자가 이 땅을 개척하였다는 말을 지어낸 듯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이후 시대사상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대사상의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또한 이것을 믿고 기자릉과 기자사를 이룩하고 근세 조선에 이르러 기자의 세계와 연대를 의찬한 것은 극히 통탄할 일이다 라고 조선시대에 그 기자를 높인 그 4대 사상을 아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았고요. 자, 시대별 역사교육에 포함된 국가 비교입니다. 미 군정 교수 요목기에는 일제시대 때에 많이 줄어들었던 과목이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단군 조선도 회복되었고요. 이때 부여 이하 3한까지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여전히 일제시대 때 배우던, 아니 조선시대에서 인식하고 있던 그 반도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 군정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투두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반도 사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잠깐 언급되었지만 만주와 연해주, 서북으로부터 이주해온 우리 선조들의 대륙사 또 공부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